안녕하세요. 세멘터. 와, 작년 4분기에 7분기 만에 흑자 전환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주가가 막 600% 넘게 올랐어요. 정말 대단하죠. 오늘은 세멘터의 재무 보고서나 사업 전략 분석 자료 또 관련 기사들 좀 보면서요.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만들었는지, 앞으로 가능성은 또 어떨지 같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넘어서요. 이 자료들 속에서 세멘터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턴어라운드 했는지 그 비결, 특히 핵심 IP죠? 캐치, 티니핑. 이 티니핑의 힘이라든지 확장 전략, 그리고 이제 투자 관점에서 기회는 뭔지, 또 혹시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 그런 것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실적 얘기부터 해볼까요? 진짜 놀라운 변화였어요. 2024년 4분기 매출 419억에 영업이익 90억, 이걸로 흑자 전환 딱 하더니 올해 1분기에도 매출 357억, 영업이익 63억, 2분기 연속 흑자에다가 심지어 시장 기대치를 훨씬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반전 뒤에는 사실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죠.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용 구조를 아주 혁신적으로 개선했어요. 2023년 3분기에 그 빅베스라고 하죠. 잠재 부실을 미리 확 털어내는 회계 처리를 하고 나서 재고 관리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올해 1분기 재고 자산이 96억 원이니까 작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거죠. 유통망도 직접 관리하고 빅데이터 써서 내출원가율 낮추고 특히 그 팡반디 비율이요. 아, 판관비요? 네. 이게 38%에서 21% 수준까지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비핵심 사업 정리한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됐고요. 그럼 두 번째 요인은 역시 그 강력한 IP, 캐치 티니핑 덕분이겠죠. 만 3세에서 9세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1위, 5위 다 하고 극장판 사랑의 하츄핑은 124만 명 봤다면서요. 역대 한국 애니 2위, 말 다 했죠. 이러니까 관련 왕구, MD 상품이 그냥 불티나게 팔리고 허허 부모님들 사이에서 파산핑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인기가 단순히 완구 판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라이센스 사업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올해 1분기 라이센스 매출만 76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3%나 늘어난 거거든요. 롯데 웰푸드, 클리오, CU, 스파오 이런 다양한 분야 기업들하고 협업하면서 그 OSM 전략 있잖아요. 하나의 IP로 여러 상품 만드는 거. 이게 아주 성공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죠. 비용 잡고 IP 터지고 실적 좋아진 건 알겠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장 동력은 어디서 찾고 있나요? 바로 타겟 확장하고 글로벌 진출입니다. 일단 극장판이 잘 되면서 티니핑 인지도가 그냥 키즈 IP가 아니라 좀 대중적으로 넓어졌어요. 이걸 발판 삼아서 이제 MZ세대까지 팬덤을 좀 넓혀보려고 하는 시도가 재밌습니다. 현대차나 기아 타이거즈, 쿠키런으로 유명한 데브시스터즈, 그리고 특히 SM 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 이게 주목할 만해요. 오, SM이랑요? 네, 이 SM과의 협력은 단순히 상품 내고 이런 걸 넘어서요. 티니핑을 K-팝의 그 글로벌 팬덤에 직접 연결시키려는, 그래서 해외 브랜드 인지도 쌓는 시간을 확 단축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와, SM하고 시너지라 진짜 기대되는데요. 근데 해외 성과도 벌써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네. 올해 1분기 해외 매출만 봐도 약 113억 원. 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티니핑 시즌4하고 메탈카드보 시즌2가 인기고요. 사랑의 핫쇼핑 영화도 현지에서 1,100만 명 넘게 본 걸로 추정돼요. 그래서 MD나 라이센스 매출이 2배 이상 늘었고요. 일본에서도 반응이 진짜 뜨겁습니다. 일본이요? 네. 시즌3 알쏭달쏭 티니핑 방영이 이제 곧 7월 5일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키즈 채널에서 지상파랑 OTT로 확대돼요. 그리고 현재 기업 15곳 이상이랑 새로 라이센스 계약 맺어서 상품 100종 넘게 나올 예정이고요. 심지어 그 인형 뽑기 기계 있잖아요. 그걸 활용한 가챠,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일본에서 인기 있는 랜덤 뽑기 방식까지 도입하면서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구글 검색량 느는 거 보면 반응이 오는 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흐름 속에서 투자 관점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확실한 턴어라운드, IP 기반 사업 확장성, 글로벌 모멘텀.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아 보이는데요.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주요 주주로 들어온 것도 이런 기대감 때문이겠죠? 물론이죠. 흑자로 돌아서면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또 IP 기획부터 유통, 사업화까지 이걸 다 자체적으로 하는 밸류체인을 가졌다는 것도 강점이고요. 근데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역시 밸류에이션 부담이에요. 현재 주가 수준이 PBR이나 PER, 그러니까 자산이나 순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 보는 지표 기준으로 보면 좀 고평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혹시라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좀 조정받을 가능성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듣고 계신 분도 가장 좀 걱정하시는 부분일 텐데 8월에 대규모 전환사채 그 CB 물량이 풀린다는 거, 이게 단기적으로 가장 큰 변수라고 하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게 핵심인데요. 8월 18일부터 전환할 수 있는 CB 물량이 약 125만 주 정도 돼요. 이게 전체 발행 주식의 14%가 넘는 상당히 큰 규모죠. 더 큰 문제는 전환 가격이 33,900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가랑 비교하면 200%가 넘는 엄청난 수익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CB 가진 사람들이 대거 주식으로 바꿔서 시장에 팔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가에 상당한 하락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단기 변동성 요인이에요. 그 외에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단기 차익 실현할 수도 있고 또 라이센스 사업 의존도가 높다는 점, 중국 관련 불확실성 같은 것도 고려는 해야 하고요. 네, 정리해보면 SM엔터레엔 정말 강력한 IP 캐치, 티니핑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구조조정, 사업 다각화, 또 글로벌 확장까지 보여주면서 아주 인상적인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특히 SM엔터와의 협업은 앞으로 성장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금 얘기 나눈 것처럼 눈앞에는 8월 12 물량 부담이라는 큰 산,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어요. 과연 SM인터가 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증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핵심 IP의 생명력을 앞으로 어떻게 잘 유지하고 또 확장해 나갈지, 이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